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0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5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 51회차부터 들어오는 유럽 축구 승무패를 시작부터 굉장히 큰 판으로 만들려고 아주 50회차 승무패가 개판이 난 것 같은데 결과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을 만큼 이변이 터졌어요. 꼴찌 안산이 한 명이 퇴장당한 부천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 인천은 제주 원정을 가서 무고사 선수의 후반 로즈타임 극장골로 승리를 했고, 대전도 수원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하면서 50회차 승무패 시작부터 2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프로토 잘 구매를 안 하는데 이번에 전북이 영입도 많이 했고 휴식기 동안 김두현 감독님께서 팀을 잘 만들어 왔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북의 승과 울산 승을 잡아서 시원하게 5만 원 베팅을 했었는데 전북이 개 말아 먹었습니다. 진짜 전북은 영입을 그렇게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었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팀 저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만 쏙쏙 돈지랄을 해서 사와서 뭔가 저주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기가 더럽게 안 풀리는 모습이에요. 자, 아무튼 50회차가 2월이 되면서 51회차 굉장히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의 팀 이적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사실상 이번 시즌 개막 전이기 때문에 개막을 한 뒤에 경기력이 어떨지는 막상 까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점쟁이가 아닌 이상 경기력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한다는 건 점쟁이도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적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수요일에는 세리A 팀들의 이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틀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잘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이적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날 대 울버햄튼. 자, 아스날은 사실상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볼 때 주축 자원들의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인 스미스 로우 선수가 풀럼으로 이적을 했는데 사실상 뭐 아스날에서 교체 자원으로 뛰면서 선발로 뛴 경기는 3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히 아스날의 경기력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영입도 큰 영입은 없지만 브랜드포드에서 임대를 해왔던 다비드 라야 골키퍼를 완전 영입을 했고, 볼로냐에서 활약을 했던 이탈리아 국가대표 수비수 칼라피오리 선수를 영입을 해왔습니다. 왼발잡이로 키 188cm에 86kg로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단단한 수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레알 소시에다드의 미켈 메리노 영입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피셜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정팀 울버햄튼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황희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유독 더 눈이 가는 팀인데 이 선수를 팔았다는 게 좀 울버햄튼의 가장 큰 타격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페드로 네토 선수를 첼시에 팔았죠. 지난 시즌 울버햄튼 경기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언급을 드렸었던 게 페드로 네토 선수가 나와줘야 울버햄튼의 공격에 혈이 뚫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가 첼시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공격에 어떤 선수가 페드로 네토 선수의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들고 주전 수비 자원이었던 막스 킬먼 선수도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울버햄튼 조금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입 자원은 딱히 큰 영입은 없었고 셀타비고에서 스트라이커 예르겐 스트란 라르센 선수를 한 시즌 임대 영입을 했는데 193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 지난 시즌 39경기에서 13골에 3도움을 기록한 선수라서 울버햄튼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볼 때 확실히 아스날의 경우는 주축 자원의 이탈이 없다라고 보이고 칼라피오리 선수를 영입하면서 포백, 수비 라인을 좀 더 탄탄히 했고 메리노 선수 영입까지 한다면 중원 자원까지 더욱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아스날이 홈에서 충분히 페드로 네토 선수와 막스 킬먼 선수가 빠진 울버햄튼을 상대로 이 경기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에버턴 대 브라이턴이죠. 자, 에버턴의 경우는 기존 선수에서 가장 큰 이적이라고 보이는 건 미들 자원인 아마두 오나나 선수를 아스톤 빌라로 보낸 게 가장 큰 이적이라고 보이고 그 외에는 수비 자원인 벤 고드프리 선수가 아탈란타로 이적한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입은 딱히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선수의 영입은 없었다라고 보이고 프랑스 리그 1의 마르세유에서 공격수 은디아의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지난 시즌 19경기 선발 출전해서 3골 3도움을 기록한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리그1에서 잘한다고 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먹힐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이고 나폴리에서 공격수 제스퍼 린드스트롬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선발 출전도 적었고 득점도 없었던 선수라서 큰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올림피크를 이용해서 영입한 수비수 제이크 오브라이언 선수는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에버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으로 보여지네요. 원정팀 브라이턴은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캐슬에서 유망주인 왼발 윙어 얀 쿠바민테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발도 굉장히 빠르고 득점력도 있어서 친선 경기들에서 골도 계속 기록을 했더라고요.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브라이턴 공격에 확실한 주전 자원이 될 것 같더라고요. 또한 페에노르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마츠 비퍼 선수 영입도 했는데 키가 188cm의 활동량도 굉장히 좋아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 소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브라이턴이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만 뛰었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 한번 부딪혀 봐야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이턴의 얀 쿠바민테 선수가 공격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자원이라서 아직도 좀 칼버트 루인에 의존하는 에버튼의 공격보다는 브라이턴이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3번 경기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 자, 뉴캐슬은 일단 지난 시즌 임대를 해와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던 루이스 홀 선수를 첼시에서 완전 영입을 마쳤고 셰필드에서 공격수 오슐라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알렉산더 이삭 선수나 칼럼 윌슨 같은 공격 자원들이 버티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교체 자원으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들 자원인 엘리엇 앤더슨 선수를 노팅엄으로 이적을 시켰는데 지난 시즌 10경기 선발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뉴캐슬로 보입니다. 원정팀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가장 크다고 보이는 건 비아레알에서 벤 브레레톤 디아즈 선수를 영입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채 아담스 선수의 빈자리를 메꿀 공격 자원으로 보이긴 하는데 라리가에서 딱히 보여준 게 없는 선수라서 사우스햄튼에서 과연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뭔가 큰 영입이 없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승격을 했다가 바로 또 강등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경기는 양 팀에 그렇게 큰 이적이나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뉴캐슬이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4번 경기 노팅엄 대 본머스. 자, 노팅엄의 경우는 미드필더 망갈라 선수와 수비 자원인 니아카테 선수가 올림픽 리옹으로 이적을 했고 영입 자원 중에 눈여겨볼 자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뉴캐슬에서 엘리엇 앤더슨 선수를 영입을 했다라는 점과 피오렌티나에서 수비의 핵심을 맡고 있는 190cm의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제공권과 화끈한 몸싸움을 보여주는 니콜라 밀렌코비치 선수를 영입을 마쳤다라는 점이죠. 주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입은 이 두 선수 정도로 보이고 원정팀 본머스의 경우는 지난 시즌 리지에서 임대를 해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던 시니스테라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고 역시나 지난 시즌 헤타페에서 임대를 했던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도 완전 영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키 195cm의 센터백 유망주인 딘 도니 하위선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 큰 변화는 없나 보다 했는데 대형 이적이 한 명이 있었죠. 바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기록한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면서 간판 공격수를 잃게 된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경기는 뭐 까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노팅엄은 누누 산투 감독이 경질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 시즌 경기 결과들로 볼 때 양팀 모두 역습을 추구하는 팀 컬러가 있는데, 역습 축구에서는 본머스가 좀 더 우세한 결과들을 보여줬었다. 하지만 본머스의 득점에는 항상 솔랑케 선수가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톤 빌라죠. 웨스트햄은 일단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리빌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유벤투스와의 영입 경쟁에서 센터백 장클레어 토디보 선수 영입을 성공을 했습니다. 제2의 바란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인데 190cm의 큰 키와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빌드업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수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맹구의 완 비사카 선수를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컬 테스트가 예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영입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울버햄튼에서 수비 자원인 막스 킬먼 선수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수비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측면 윙 자원인 서머빌 선수,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 공격 자원인 펠크루그 선수 영입도 마쳤기 때문에 기존 주전 자원들과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어요. 원정팀 아스톤 빌라는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무사 디아비 선수가 오일머니를 먹으러 알 이티아드로 이적을 했고, 핵심 중원 자원인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도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새로운 영입 자원으로는 첼시에서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갔던 이안 마트센 왼쪽 수비 자원 영입을 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왼발 수비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좋은 측면 수비 자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에버튼에서 공격수 루이스 도빈 선수를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 루턴타운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던 로스 바클리 선수도 영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입으로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에버튼에서 영입한 수비형 미드필더 아마두 오나나 선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경기 역시 까봐야 알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아스톤 빌라는 무사 디아비 선수와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공격에서 기존의 올리 와킨스 선수와 레온 벨리 같은 그 기존 공격 자원들이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브랜드포 대 크리스탈. 자, 브랜드포는 딱히 큰 영입은 없어 보이지만 클럽 브리에에서 공격수 이고르 티아고 선수 영입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중반쯤 되면 뭐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반 토니 선수의 대체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지수 선수가 1부 리그 데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브랜드포입니다.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건 역시나 올리세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손실로 보여지죠. 그래도 와포드에서 프리미어리그를 경험을 했었고 마르세유로 이적했던 이스마일라 사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올리세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베티스에서 시아딜리아드라는 187cm의 센터백 선수도 영입을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양팀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었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3대1로 승리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브랜드퍼는 이반 토니, 은베우모 같은 공격 자원들이 출전하지 못했었다라는 점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두 골은 지금 이적한 올리세 선수의 득점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경기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1번 경기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첼시의 경우는 감독부터가 바뀌었죠. 돈지라를 그렇게 하고도 개판인 성적을 보여줬던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이 됐고,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일단 이 감독이 펩의 제자라는 데에서 뭔가 기대감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감독 교체발을 받을 수 있는 첼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첼시 영입에서 가장 큰 영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원은 역시나 울버햄튼에서 영입한 공격수 페드로네투 선수가 될 것 같고, 레스터 시티에서 에이스 미드필더인 듀스버리 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미들 자원의 뎁스를 늘렸습니다. 첼시의 경우는 이미 기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영입은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좀 이슈 사항이 있다면 오른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 선수가 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경미하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유리 햄스트링으로 고생을 하는 것 같고, 어차피 지난 시즌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시작하고도 3경기까지는 어차피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부상 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는 공격수 알바레즈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뭐 이적료만 1200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맨시티에서 홀란드 백업 역할만 하다가 이적해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영입 자원으로는 미들 자원인 사비우 선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9골 10도움을 기록했던 게 맨시티로 이적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맨시티는 많은 영입이나 이적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자원들로 주축 자원들을 꾸릴 것으로 보이고, 첼시는 새로운 감독 밑에서 리그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미 8월에 친선 경기에서 홀란드 한 명한테 3골이나 처먹히면서 2대4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첼시가 뭐 이 경기 잘해봐야 무승부 정도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 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이적 현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51회 차에 들어온 세리에 팀들 이적 현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